상기하면서요. 배점도 알려줄게요. 이 테스트 해보는 것도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나도 중요하지만 이거 그냥 진도라고 생각하면 돼. 테스트 할 때마다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랑 관련된 배경 지식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를 복습을 열심히 하도록 해. 다 제출했죠? 다 들어왔나? 어디 갔어? 시작할게. 자, 이제 문제 1번 보면은요. 지금 실험 정치는 나와 있잖아. 기울이는 이유 같은 거 하기 전에 자, 이 오른쪽에다가 자, 기초 지식이죠. 자, 여기 실험 장치에도 있고 4번 문제에도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 탄산칼슘 값도 실험했잖아. 4번에 보면 그지? 자, 탄산수소 나트륨. 자, 이 화학 물질의 이름 보고 대답해봐. 탄산칼슘. 아,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화학물이죠. 시험에 너무 잘해요. 여기서 야 벌써 관찰력. 요 두 물질은 화학 물질이죠. 화합물이죠. 원소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니까.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탄산이죠. 탄산 어쩌고 저쩌고. 특히 나트륨은 금속이지. 얘도 금속이죠. 야, 금속은 화합물에서 무슨 이온이 돼? 화합물 속에 있는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인 거야. 그러면 이 탄산이 음이온이라는 얘기잖아.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지? 아니, 이온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온 결정은 한 글자로 염이라고도 하잖아. 염. 염이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이런 것도 꼭 알아둬야 돼. 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 염분. 염분.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온을 통틀어서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공통점이 탄산이 있죠? 탄산이온이 있지? 뭐라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 탄산염이 화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모든 탄산염이 가지는 공통점, 이게 다 정의해 두는 거야. 탄산염. 이 탄산염은 열을 받던 중화 반응을 하던 어쨌든 모든 탄산염은 화학 반응에서 분해되면 분해 반응 후 반드시 뭐가 나와? 탄산 CO2잖아, 그지? 그래서 반드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공통점이야. 꼭 기억해. 탄산염은 그냥 하여튼가 반응하고 나잖아? 무슨 기체가 나와? 100%. 기체가 안 나오면 모를까? 기체가 나오잖아? 100% CO2가 돼. 꼭 기억해. 자, 그 다음에 탄산염의 또 공통점. 이제 산염기 배운 사람은 좀 알죠? CO3E-라는 이온. 심지어 여기 H 플러스가 하나 붙으면 이건 탄산수소이온이라고 그러거든? 탄산수소이온. 자, CO3E-나 HCO3- 이렇게 탄산이온은 H 플러스를 잘 받으려는 성질이 있죠. 왜? 음이온이니까 특히 이 H 플러스를 잘 잡아당겨요.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이 H 플러스를 받으면 얘를 뭐라 그러지? 염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워. 앞으로 탄산염은 염기성. 물론 강염기는 아니고 약한 염기성. 그냥 앞으로 탄산염 하면 염기성이 약한 염기성이면서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자, 염기성이니까 무슨 성과 반응을 잘할까? 야, 우리 항상 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 그래서 산과 반응한다. 앞으로 모든 탄산염의 공통점이에요. 야, 그동안 몰랐어도 이제 오늘 보라고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라. 이 결과라도 좀 꼭 기억을 하자. 자, 이제 반응식까지. 오늘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반응식을 쓰라고는 안 했어, 그지?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은 중학교
나오는 유명한 화학 물질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화학 반응식까지 아예 쓸 수 있도록 복습을 해놔. 자, 탄산수 나트륨의 화학식 써봐. 식을 때는 읽는 거는 거꾸로 쓰는 거 같고 뒤에서부터 쓰는 거 아니야? 나트륨, 수소, CO3, 그죠? NaHCO3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 자, 이거 당연히 염이니까 이온 결정이니까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아니 모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은 물질을 이루는 힘 중에서 상당히 강한 힘이잖아. 그럼 끊기 어렵다는 얘기잖아. 상온에서 고체라는 얘기. 자, 지금 이 실험이야. 이제 요 실험 여기다가 쓰는데요. 요런 데다가 메모해두란 말에서 띄게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놔. 자, 이거를 가열해서 열분해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유명한 반응이지. 무조건 무슨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부터 쓰세요. 자, 이제 외우는 방법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CO3에서 CO2가 나왔겠지. 그럼 우리가 질량 보존하면 뭐 하나 남어? O 하나 남지. 아니 이게 이거로 바뀌면 O가 남을 거 아니야. 그 O가 안정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 여기 H 있잖아. 야, H와 O가 만나서 생긴 가장 안정한 물질. 물이죠, 물. 그죠? 그래서 물이 같이 생긴. 그럼 또 개수까지 맞출 수 있다? 야, 이게 물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수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다 2면 돼.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아니 외우는 방법이야. 탄산염이 반응하고 나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 제발 CO2가 나온다고. 그리고 CO3에서 남는 O는 H가 있으면 만나서 물이 된다. 남는 거 쓰면 돼. 남는 거 질량 보존 Na 몇 개 남아? Na 2개 남았어. 그 다음에 CO3도 2개인데 하나는 요거로 바뀌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Na2 CO3가 있는 요게 화학 반응식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외워놔. 얘도 탄산염이죠. 얘는 탄산 나트륨이라는 탄산염. 야, 얘도 또 반응하면요. 또 CO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요것도 무슨 성일까? 야, 이거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일까? 제발. 모든 탄산염은 무슨 성이라고? 약한 염기성이라고.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반응식이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반응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CO2랑 H2O인데 가열했으니까 이 H2O가 수증기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지? 지금 가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기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2번 먼저 할게요. 시험관 B의 변화. 시험관 B가 어떻게 됐어 지금? 위에 결과 보면 석회수지. 야, 이것도 너무 유명한 거지. 석회수가 뿌얘졌다라는 말은 누굴 만났다는 얘기야? CO2. 그렇죠. 이 CO2가 누굴 만나면 석회수를 만나면 뿌옇게 된다.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이것도 중요해. 자, 석회수랑 CO2가 만났을 때 뿌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줄도 알아야죠. 반응식. 요 반응식도 중요해. 요 반응식. CO2가 석회수의 화학식 CaOH 가루2 수산화칼슘이 석회수. 이거 중화 반응. 이건 산성이죠. 그냥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죠. 탄산 이온은 염기성이지만 그냥 CO2는 산성. 중화 반응이죠. 그래서 물 생기고 CaCO3가 생기죠. 이게 고체죠. 야, 니네 CaCO3도 탄산, 이것도 탄산염인데 특히 얘는 물에 녹아서 안 녹아. 얘가 흰색 앙금. 너무 유명하잖아. 물에 안 녹는 앙금. 그래서 그래서 이 흰색 앙금 때문에 물이 뿌옇게 바뀌어요. 반응식도 중요. 자, 그래서 2번은 되게 쉽죠. 2번 틀린 사람은 없겠지. CO2 기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A는 문제에서 안 물었어. 자, A 장치는 염화 코발트가 붉게 바뀌었지. 염화 코발트 또 대표적인 물질이야. 뭐 확인하는 물질이야? 물 확인하는 물질. 물이 염화 코발트를 만나면 이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 염화 코발트는 원래 청색이거든요. 푸른색.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들면 붉은색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실험은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열분해시키면 뭐와 뭐가 발생함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야. CO2와 물 또는 수증기가 생성됨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거야. 여기서 1번 이거 왜 실험 장치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을까요? 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는 얘기는 이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생성물이 이거 두 개잖아. 고체는 빠져나오지 않을 거고. 야, 우리가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는 말은 공기보다 무겁죠. 수증기와 CO2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방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공기보다 무거운 건 기체 모을 때 하방치안으로 모으듯이 이걸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1번은 답을 이렇게 쓰는데 CO2와 수증기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 이해했죠? 그래야 빠져나올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3번은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바꾸면 B를 먼저 지나는 거지. 이 기체가 B를 먼저 지나. 그러면 CO2가 있으니까 석회수가 뿌얘지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수증기는 그 물속을 석회수를 지나면서 빠져나오면서 수증기가 뭐로 바뀔까? 물로 바뀌지. 그러면 A의 결과는 바뀌겠죠. 수증기가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는 색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3번의 답은 B를 먼저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얘지는 건 같은 결과가 생겨. 대신에 A 장치 수증기가 제거돼 버리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는 색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쓰면 돼요. 자, 4번은요. 탄산수소 나트륨 대신에 탄산칼슘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반응식 쓰면 되죠. 탄산칼슘이 CaCO3 아까 썼던 거 CaCO3. 자, 이거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답은 뻔해. 모든 탄산염을 분해시키면 뭐 된다고? 뭐 나와? CO2 기체가 나와.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아까처럼 O가 하나 남는데 이게 수소가 없지. 물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만나서 CaO라는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CO2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생성되고 안 생성되고의 차이예요. 물이 생성되고 안 생성되고의 차이입니다. 복습 꼭 해두세요. 이 탄산염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화학 물질이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 왜 많이 나오느냐? 자, 얘가 일상생활에서 일명 뭐예요? 이 반응을 어디다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 탄산수소 나트륨.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느냐?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이 CO2 기체가 밀가루를 톡톡해 만듭니다. 집에서 이거 저기 설거지하거나 세탁할 때도 집어넣어. 집에 가면 있죠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 흰색 가루 이거 집어넣고 빨래하거나 설거지하면은 세탁이 잘 되죠. 베이킹 소다. 야, 이거 달고나 할 때 넣는 흰 가루. 달고나 알지? 이거 무슨 맛 나? 왜? 연기성이니까 쓰면. 자, 이거 일상생활에서 뭐죠? CaCO3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고체 물질? 암석 이름은 석회석. 석회석이 열을 받아서 변성함이 된 걸 뭐라고 그래? 야, 석회석의 변성함 이름도 몰라? 지구가? 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옛날에 선생님이 참 이거 영재교 과대비 이거를 한지 10몇 년 됐는데 점점 애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아, 열어보면 되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점점 애들이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 옛날에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다 대답했거든요. 대위성이잖아. 석회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서 생긴 변성함이 대위성.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성분은 똑같은 거야. 결정 구조가 다를 뿐이야. 자, 석회석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물건 분필.
분필도 주성분이 이거라는 석회석을 100%는 아닌데 석회석을 주성분으로 하는 또 다른 물질 조개 껍질 이런 거 다 주성분이지. 이거 무슨 성이라고? 이것도 염기성이라고. 그럼 무슨 성과 반응 잘해? 그래서 여러분도 중학교에 나오죠. 대리석에다가 강산이 염산을 부으면 어떻게 돼? 이 대리석이 반응하면서 녹아버리면서 당연히 무슨 기체 나오고 있어? CO2 기체.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유명한 과정이잖아. 그지? 야, 이 CaCO3에 염산이 아니고 염산은 강산이잖아. 콜라 같은 탄산, CO2가 물에 녹은 물인 약한 산인 탄산. 그럼 우리가 강산인 염산을 만나면 이게 빨리 반응하겠지. 근데 약한 산인 탄산을 만나면 빨리 반응 녹지는 않고 천천히 녹을 거 아니야. 이게 탄산과 반응해서 천천히 녹아서 생기는 지역이 바로 이거야. 이것도 잘 나와. 그게 석회 동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중학교에? 아예 외우다실 때 하는 거야. 석회암, 석회암에 구멍 뚫리는 걸 석회 동굴이라고 그러잖아. 왜 구멍이 뚫려? 석회암이 녹으니까. 석회암이 무슨 성이야? 제발. 그럼 무슨 성과 만나면 녹아버리겠어? 산성. 대신에 석회 동굴은 막 몇 초, 몇 분 만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천천히 생기는 거잖아.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얘기죠. 약한 산이라는 얘기죠. CO2가 녹은 물. 야, CO2는 기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알아? 그러면 얘들아, 기체인 CO2가 녹으면 탄산인데 CO2가 물에 녹을 조건 뭐야?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온도가 낮은 물 지하수죠. 지하수. 땅속에 흐르는 물의 온도가 낮잖아. 그래서 지하수에는 CO2가 많이 녹는 탄산이야. 그럼 봐봐.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암석지대가 있어.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은데. 거기 땅속에 지하수가 흐른단 말이야. 근데 그 지하수는 온도가 낮으니까 CO2가 많이 녹겠지. 기체의 용해도. 그래서 지하수는 탄산. 야, 그래서 전에 지하수 중에서 특히 탄산의 농도가 큰 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든 음료수가 있어. 천연사이다. 천연사이다라고 팔잖아. 그거 억지로 만든 사이다가 아니고 자연 사이다야. 지하수를 퍼 올린데 그게 탄산 음료처럼 톡 쏘는 맛이 나. 그런 지하수가 석회 암지대에 흘러가는 거야. 지하수는 탄산, 약한 산성, 석회석은 염기성. 무슨 반응하겠어? 중화 반응하면서 석회석이 녹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구멍이 뚫린다. 이게 석회 동굴이야. 종합적으로 가서 자, 나중에 또 해요. 선생님이 탄산염에 관한 모든 반응식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답 다 나왔죠? 자, 문제 2번은 진짜 쉽죠? 거기 보기에 있는 A부터 F까지 실험들의 공통점 뭐야? 야, A부터 F까지 거기 공통점 답은 이거죠. 혼합물에 불린 거죠. 이 앞에다가 뭐 어떤 조건 붙여도 돼. 물질의 특성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이게 정답. 자, 정답에서 보다는 조금 정답들이 뭐야? 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A부터 F까지 다 어떤 물리적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거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죠. 그렇죠. 물리적 변화. 요거 써도 좋고 요거 써도 좋은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 혼합물의 분리. 자, 이제 이거는 연습. 이것은 A부터 F까지 혼합물 분리 방법들이죠. 자, 제목 쓰세요. A 오른쪽에다가 빨리 가로치고 A를 무슨 법이라 그래?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시험관과 스포이드로 분리한다. 이거 물과 식용유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층지지. 야, 이거 스포이드로 하기 전에 안 쓰고 다른 방법이 있어. 스포이드 대신에 뭐 쓰는 게 더 좋아? 그렇죠. 분별 깔때기. 그죠? 분별
분별 깔때기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아니면 분별 깔때기를 해놓고 원하는 지역에다가 스포이드 집어넣고 빼내면 되는 거예요. 자, B 무슨 법이라 그래? 소금은 물에 넣고 모래는 물에 안 넣으니까 물에 탄 다음에 거름종에 걸르면 걸러지잖아. 거름법. 제목 여각법이라고 하죠. 자, C는 이거는 무슨 특별한 법은 없고 이거 무슨 차 이용한 거야? 밀도 차 이용한 거죠. 용매보다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뜨고 가라앉는 걸 이용한 거죠. 자, D는 이거 증류라고 그러는 거죠. 증류법. 증류 또는 증류법. E는 뭐야? 이것도 그냥 제목만 쓰자. 야, 금은 모래보다 무겁잖아. 이것도 무슨 차? 밀도차를 이용해서 사금은 가라앉고 모래는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을 이렇게 고체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금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자, F는 뭐야? F 제목 중요. 야, 혼합물 속에 여러 가지 고체나 물질이 섞여 있는데 여기 있는 물질 중에 특정한 물질만 잘 녹이는 용매를 집어넣어서 녹여서 빼내는 거. 추출이라고. 자, 그럼 이제 2번의 답은 진짜 중요하죠.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면접에 A부터 F까지를 이용한 특성차에 따라 분리해보자 이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밀도차를 이용한 거 다 골라. A 또 C A 또 E 그지? A, C가 밀도차. 그 다음 끓는 점차 이용한 건 뭐야? 증류니까 D 그지? 용해도차 이용한 게 있죠. 거름도 용해도차예요. 소금은 물에 잘 녹고 모래는 아예 안 녹는 것도 용해도차죠. B도 용해도차. 또 F도 용해도차. 이렇게 딱 다섯 쓰면 정말. 요건 10점. 요거는 10점. 그래서 일부분은 맞았으면 부분 점수 주고. 지금까지 나머지는 한 문제당 다 5점씩. 알았죠? 1번부터 다 5점. 맨 마지막 문제만 10점. 자, 다음 페이지 시간 빨리 보자. 자, 이 문제는 원래 거기 힌트를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화학 시험인데 이 원리에서 여러분들 물리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 내가 써줬죠. 힌트. 다 아나? 베르누이 원리 알아? 기체나 액체처럼 유동성을 가지는 물질을 유체라 그러지. 베르누이 원리. 유체의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속이 빠른 지역일수록 압력이 낮아진다. 이걸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죠. 야, 이거 한번 물어볼게. 베르누이 원리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아무거나 하나 대봐. 이거 말고 분무기. 분무기 내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분무기 알죠? 여기 이렇게 곤정처럼 손으로 딱 잡아당기게 돼 있잖아. 여기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어요. 요 앞에 손잡이를 딱 잡아당기면 피스톤이 스프링에 의해서 그 공기가 압축이 돼. 요걸 쫙 잡아당기면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아주 미세한 관이 있죠. 요 공기가 스프링에 의해서 압축된다고. 압축되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그럼 여기 공기의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져. 그럼 여기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물이 위로 빨리 올라와. 그래서 물이 같이 나가요. 베르누이 원리. 공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요 속도가 빠른 지역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밑에서 위로 물이 빨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분무기 원리. 야, 또 이 베르누이 원리와 관련된 거.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스테이션으로 들어올 때 그 선로 근처에 서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여기가 기찻길이야. 여기가 여러분이 기차를 타려고 서 있는 플랫폼이야. 여기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확 달려오고 있어. 바람 불지. 바람 부는 게 뭐야? 이 기차 속력에 의해서 공기가 밀려나가는 거지.
똑같네. 공기의 속도가 어때? 빨라져. 그럼 요 지역의 압력이 낮아져. 저기압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서 있었는데 등 뒤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향할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선로 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면 사망하는 거야. 자기는 똑바로 서 있는데 기차가 확 들어올 때 등 뒤에서 앞쪽으로 바람이 분다. 떨어져.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베르누이 원리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싶지만 그런 건 시간 관계상 우리 시간을 배우도록 하고 베르누이 원리 또 잘 물어봅니다. 면접을 생각을 잘 알아두세요. 야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하자. 자 다시 내가 다른 질문 해볼게. 자 어떤 액체가 있어. 물. 만약에 80도씨짜리 물이 있어. 이 물을 끓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우리 초등생도 대답하는 거. 액체를 끓일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높인다. 가열해서. 이걸 상표 정도로 설명할게. 자, 압력, 온도, 압력, 물의 상표 정도가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물, 여기는 수증기, 여기는 얼음이지. 자, 여기 물이, 요 점은 물이야. 자, 이거를 어느 영역으로 보내면 끓일 수 있는 거야? 수증기로 바꾸는 방법, 이리 보내도 되고, 이리 보내도 되잖아. 그지? 여기 있네. 온도를 어떻게 하면 돼? 높이면 되는 거지. 온도를 높인다. 가열한다. 근데 가열하지 않고 온도를, 저기 물을 수증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압력을 낮추면 수증기로. 요걸 가열이라고 하죠. 온도를 높이는 거. 이거 좀 유식한 말로 해. 압력을 낮춘다. 한자어로 얘기해. 감압. 우리가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걸 증류라고 그러지. 유식한 말로 할까? 감압 증류라고. 끓여서 증류하는 게 아니고 압력을 낮춰서 증류할 수 있는 거야. 야, 우리가 끓여서 물을 제거하는 거. 야, 니네 어떤 음식이 있어. 어떤 음식. 야, 음식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뭐야? 음식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세균이 번식 못하게 하면 되잖아. 수분을 제거시키면 돼. 건조시키면 돼. 이 음식에 있는 수분을 제거시키면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했어? 음식을 보관하고 싶을 때 햇빛에 말렸잖아. 그래서 건어물로 만들잖아. 생선 같은 거 말려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지. 썩지 않고. 오징어, 말린 오징어. 오징어 왜 말렸을까? 오래 보관하려고. 자, 수분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 가열해서 수증 물 날려버리면 되죠. 근데 그때 문제점은 뭐야? 이게 음식인 경우 영양소가 파괴되죠. 가열하면 영양소가 열에 약하잖아. 단백질 같은 거, 그지? 또 그 음식의 맛을 나게 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화학물질은 열에 약하잖아, 그지? 그 열을 받으면 음식의 독특한 맛을 내게 만드는 화학성분이 분해돼 버릴 수 있어. 맛이 변질되는 거지. 그럼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수분을 제거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영양소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 무슨 증류? 감압 증류. 감압 건조. 압력을 낮춰서 건조시키는 거지. 여기 있네. 너무 잘 물어보죠. 물을 수증기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가열한다 또는 감압한다.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끓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자, 압력을 낮추면 왜 끓느냐? 우리가 평상시는 1기압이야. 그치? 요게 끓는 점이죠. 여기 몇 도씨야 평상시? 100도씨야. 자,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하는 방법 똑같은 말이야. 압력을 어떻게? 낮춰.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보다 더 낮추면 기체로 끓어버립니다. 지금 이 실험이 그건 거죠. 그러면 2번 먼저 할게. 수도 꼭지를 열어 물을 흘려보낼 때 물이 끓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래. 자, 수돗물이 흐르면 물의 유속이 어떻게 돼? 물의 유속이 증가. 속도라고 해도 돼. 유속이 증가.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 그래서 거기 플라스크, 저기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면 되잖아. 삼각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물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물의 무슨 점?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된다. 이거 상표형도 그려놓고 설명해도 돼. 그래서 물이 원래는 100도에서 끓지만 물이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물이 끓게 된다. 요 정도 썼으면 정도. 응? 이걸 말로 쓰면 돼. 자, 1번. 가와 나에서 액체 A의 증기압과 끓는 점을 비교하려. 자, 이건 각각 5점씩이야. 끓는 점은 A는 평상시 압력이니까 몇 도? 100도씨에서 끓을 거고 B는 압력이 낮았으니까 100도보다. 그래서 끓는 점은 누가 높은 거야? A가 높은 거야. 부등호를 썼으면 돼. 자, 액체의 증기압. 야, 이거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기도 하죠. 증기압은 오로지 뭐에 의존해? 온도에 의존하죠.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나오잖아. 증기압 곡선, 포화 증기압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 온도, 여기 액체의 증기압. 오로지 증기압은 온도에만 의존한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뭐 똑같아? 온도는 똑같지? 그러니까 증기압은 A와 B가 같다고 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정도 풀이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벌써 위에 설명에 모든 게 나와 있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알아보고 싶다 이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 유명하죠?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대부분 외우고 있죠. 이 질량비 몇 대 몇이에요? 모르나? 1대 8로 결합하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물의 성분은 반드시 수소, 산소가 1대 8로 되어 있다. 질량비로 따라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과정이 쫙 나와 있잖아. 자, 이게 뭐냐면 수소 기체를 집어넣어. 실험 장치 안에. 그럼 여기 안에 지금 XO라는 금속 어떤 고체 산화물이 있다 이거야. 이게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뻔할 뻔짜지. 이 H2가 여기를 지나면서 가열하면 이 XO에 있던 뭐가 떨어져 나와서 수소랑 결합한다. 그 반응식은 이거야. XO랑 H2가 반응해서 H2O가 되고 X가 남는 그런 반응.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반응이 일어나면 A쪽 A가 지금 요 XO가 들어있는 관이잖아요. 반응이 일어날수록 A쪽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게 물이 아니고 가열했으니까 이게 수증인 거죠. 그래서 A의 질량은 이거 반응이 일어나면 감소. A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 감소한 A의 질량이 곧 뭘까요? 떨어져 나간 산소의 질량인 거죠. 아, 이게 수소와 결합한 O의 질량, 반응한 O의 질량.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풀게. 자, 이 실험 2번 문제 봐. A 쪽의 처음 질량은 얼마나 그랬어? A1. 반응 후에 남은 질량은 얼마나 그랬어? A2. 이게 더 크겠지? 그러면 A2 빼기 A1, A1 빼기 A2 이게 바로 누구 질량? 결합한 산소의 질량. 자, 그럼 이제 수소의 질량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넣어준 수소를 갖고는 알 수가 없지. 수소가 다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수소는 과하니까. 오른쪽이죠. B가 자 발생한 수증기가 요 관을 따라 통과하죠. 근데 지금 요 안에 냉각수가 있잖아. 냉각제. 그럼 처음엔 수증기였지만 여기 지나가면서 냉각되지. 뭐로 바뀌어? 물로 바뀌어.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생기는 거야.
자, B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실험하면 B의 질량은 증가할 거 아니야. 이 증가한 게 바로 누구 질량이야? 생성된 물의 질량. 자, 그럼 생성된 물의 질량을 가르쳐준 2번 문제. 자, 이거는 나중 질량이 크지? 자, 여기에 처음 질량이 B1, 여기에 나중 질량이 B2. B1 빼기 B2라고 해야 돼. B2 빼기 B1이라고 그래야 돼. B2 빼기 B1이라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예요. 자, 산소의 질량은 요거 알았네. A1 빼기 A2. 그럼 수소의 질량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물의 질량에서 산소의 질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은 답이 뭐냐? B2 빼기 B1에서 A1 빼기 A2를 빼면 되는 거죠. 요게 2번의 정답. 요게 2번의 정답. 물론 요거 가로 전개해도 되지만 굳이 전개할 필요 없죠. 이런 거는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훨씬 더 알아보기 좋죠. 요게 2번의 답이야. 이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이야. 이 실험에서 이거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죠. 약간의 오차는 모든 실험에는 오차가 있잖아. 그러면 이 실험을 할 때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실험 과정의 나. 수소 기체를 처음부터 넣고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열을 안 하고 가열해야 반응하는 거거든요. 가열 안 하고 처음에 한 5분 동안은 수소를 계속 넣기만 한대.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이 안에 이 XO에만 O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공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니네 공기 중에 원래 산소 있니 아니니? 그 산소가 반응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공기가 들어있지만 수소 기체를 계속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 분자는 수소도 분자잖아.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면 분자끼리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겠지? 여기 있는 공기가 다 밀려 빠져나가는 거죠. 뭐 1, 2초에서는 안 되고 한 5분 정도 하면 충분하죠. 수소를 5분 동안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수소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공기랑 계속 충돌하겠죠. 밀어내는 거죠. 산소만 밀려날까? 모든 공기 다 밀려날까? 그래서 5분쯤 지나면 여기 99% 수소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전자에서 하는 거야? 이제 반응을 시킬 때 이 안에 뭐만 존재한다? 수소만 존재한다. 한마디로 공기는 모두 제거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공기만 제거되는 거야? 야, 여기 원래 지금 물이 생기는 건데 이 물은 반드시 반응해서 생긴 물이야 이겠지? 근데 여러분 알잖아. 공기 중에 수증기도 포함되어 있어 안 돼요? 습도. 그럼 뭐도 제거된다? 수증기도 제거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제거시키는 거죠. 그런 게 가정인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써도 좋아. 아, 그냥 5분 동안 주입해준 수소 기체에 의해서 이 장치 안에 들어있던 산소와 수증기는 모두 제거됐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거 쓰면 돼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시간 모자라진 않겠다. 문제 5번. 자, 비스무트와 관련된 거 이건 옛날에 내가 수업할 때 많이 했지. 이 비스무트라는 금속이 내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 야, 비스무트와 물 하면 생각나는 공통점. 자, 부피가요. 고체가 액체보다 더 큰 유이한 물질이에요.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 야, 일반적으로 누가 부피가 더 크지? 액체 부피가 더 크잖아. 근데 고체가 부피가 더 커지는 유의한 두 물질. 자, 같은 말. 부피가 고체가 더 크다는 말은 밀도는 누가 더 크단 말이야? 액체가 더 크단 말이야. 액체가 더 무거운 게 딱 두 개밖에 없다. 자, 이거랑 같은 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고체가 더 가볍지. 액체 위에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 그지? 비스무트도 그래요. 액체 비스무트에 고체 비스무트가 위로 떠올라. 얼음처럼. 자, 같은 말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표형도의 특징. 무슨 곡선? 상표형도에서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답부터 하면 이거죠. 야, 여러분들 제발 좀 이 그래프를 잘 제대로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얘들아 상평형도를 그려라. 고액기 영역을 표시하라는 얘기잖아. 우리 항상 상태는 두 가지 영향을 받죠. 뭐 압력과 온도. 그래서 앞으로 상평형도 그리자 그러면 제발 x축의 온도 한글로 써도 돼. 온도. y축은 압력. 우리가 상태는 이 두 가지 값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몇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세 영역. 그래서 우리가 고액기 영역을 나누라는 얘기인 거죠. 자, 대부분은 이렇게 그려지지. 뭐 정확한 좌표를 모르니까 대부분은 세 군데 이 기울기가 다 양수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기울기만 음수일 수도 있어. 요게 융에다가 요게 음수일 수도 있는 요게 이 곡선 여기가 무슨 상태야? 기체. 요 중간이 액체. 여기가 고체잖아. 이 곡선 이름 기화 곡선 또는 액체의 증기압 곡선. 요 곡선 이름 이 상태 변화가 승화잖아. 승화 곡선 또는 고체의 증기압 곡선. 자, 요 선 이름 융의 곡선 또는 반대로 하면 음호 곡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뭘 그리라는 얘기냐? 이거 그렸으면 답인 거야. 요거 기울기를 음수로 그려더라 그 말인 거야. 이거 보고 알았죠. 지금 비스무트 봐보세요. 다 봐봐. 밀도가 고체일 때 얼마? 야, 다. 아이고 문제 준 내복한 자료 아래 비스무트의 밀도가 고체일 때 얼마라고 했어? 9.73.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액체일 때 밀도가 얼마라고 했어? 10.05.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액체가. 밀도가 액체가 더 크죠. 그럼 부피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고체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자 여기가 1기압이라고 했을 때 이 온도가 뭐지? 끓는 점. 이 온도가 뭐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자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이건 뭐야? 압력을 어떻게 한 거야? 압력을 높이면 어는 점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양수일 때는 압력을 높이면 어느 정도 같이 높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또 써.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라는 말과 같은 말? 압력이 높아지면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낮아진다. 말은 같은 말. 줄줄이 사탕.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커. 같은 말 밀도가 액체가 커. 세상에 딱 두 개밖에 없어. 같은 말 고체가 액체 위에 떠. 같은 말 그러면 액체가 얼 때 표면부터 온다. 표면부터 얼게 됩니다. 얼 때 표면부터 온다. 고체가 어는데 그 얼은 게 위에 떠 있으니까 얼 때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얼어가요. 만약에 고체가 더 무거우면요 표면에서 얼었지 이게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아래서부터 어는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요 냉각시키면 액체의 아래쪽부터 얼어요. 근데 물과 비스무트는 위에서부터 얼어요. 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 자 고체가 액체 위에 뜬다. 같은 말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이 기울기가 음수다. 같은 말 압력을 높이면 어느 점이 낮아진다. 이게 모두 같은 말.
그러면 얼음이나 비스무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 뭘까요? 이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결정 구조 속에 고체가 될 때 결정이 되잖아. 그때 고체가 될 때 뭐가 많이 생겨?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크기 때문에. 비스무트도 그래요. 액체가 고체로 얼 때 그 고체 결정 안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정리 쫙 해두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뭐냐? 주물을 만드는데 이 비스무트 합금을 많이 사용한다고. 자, 액체를 녹여서 가열해서 녹여. 거기다 그거를 틀에다가 집어넣어. 어떤 틀에다가. 그치? 이게 식으면 고체로 바뀌잖아. 그때 대부분의 고체가 되는 부피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려는 주물의 모양이 있는데 이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이 만들어진 고체 주물이 완성도가 높을까요? 중간에 막 빈 공간 생기고 부피가 축소되니까 쪼그라드니까. 그치? 형태가 완전하지 않을까요? 형태가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 틀에 물질이 꽉 차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중에 겉에 거 떼어내면 만들어진 주물이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주물로 비스무트 합금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주물을 만들었을 때 더 완전한 형태의 물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되고 빈 공간이 없는 고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았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2번은 문제에 여러분 답했죠? 상평형도 항상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좀 전에 이거 지금 1, 2, 4번이 다 같은 얘기야.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압축이 뭐야? 압축이 뭘 높이는 거야? 야, 압축한다고 무슨 말이야? 압력을 높인단 말이잖아. 압력을 높이면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죠. 자, 3번에다가 쓰세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은 말이지.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 낮아졌다라는 말은 녹기는 쉬워진 거야, 원래보다 어려워진 거야. 이게 어떤 물질에 녹는 점, 어는 점이 낮아졌다는 말은 녹기는 우리가 녹일 때는 가열해요, 냉각시켜요. 녹인다라는 말은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지. 그럼 온도를 높여서 가열하잖아. 근데 이 온도가 낮다라는 말은 지금 낮은 온도에서 온도를 높이면서 녹이는 건데 낮아졌으니까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녹는다는 얘기잖아. 녹기는 쉬워진다. 한마디로 융해되기 쉽다 이 말이야. 융해되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얼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응고되기는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액체가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야. 액체로 되기 쉽다고. 융해되기는 쉽고 액체로 되기 쉬우니까 고체로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응고되기는 어려워지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거기 문제 5번에 나와죠. 자, 원래 순수한 비스무트의 녹는 점은 몇 도라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271.3도씨래. 그런데 야, 합금이 뭐야? 합금. 비스무트에 다른 금속을 섞은 거죠. 합금에다가 써. 금속 균일 혼합물. 자, 이거 많이 했어. 균일 혼합물과 똑같은 말. 두 글자. 균일 혼합물과 이퀄인 단어. 용액. 금속 용액입니다. 와, 우리 압력을 안 바꾸고도 자, 어떤 수물질을 용액으로 만들면 어느 점이 어떻게 돼야 한다. 법칙이야. 이거 또 닦아먹어. 완전 낮아지지? 이걸 뭐라 그래? 용액에 어느 점? 내림. 야,
4번의 답이 뭘까요? 바로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의 예를 하나만 더 쓰라는 얘기야. 뭐 있어? 합금으로 하면 이래 납땜 알아? 납땜? 그 금속에 뭘 낮춘 거야? 어느 점을 낮춰가지고 집에서 간단한 인두만으로도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로 같은 거, 전기 회로가 끊어지면 거기다가 납땜을 갖다 놓고 조금만 가해서 녹으면서 연결되잖아, 그지? 금속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순수한 금속은 녹는 점이 보통 몇백 도 정도 되잖아. 그건 집에서는 녹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합금을 만들면 쉽게 녹는 거야. 그거 써도 되고, 야, 어느 점 내림과 녹는 점 내림은 같은 말이야. 이거 써도 돼. 바닷물은 잘 얼지? 야, 융해내기 쉽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야? 응고되기 어렵다 말과 같은 말. 이거 같은 말인 거야.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예를 써도 되고 이거의 예를 써도 되는 거야. 자, 용액의 어느 점 내림 합금은 어느 점이 낮아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녹기, 융해되기 쉬워지는 거죠. 반대로 액체가 얼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로 써도 돼. 이거의 얘가 뭐야? 이거의 얘가 뭐야? 바닷물은 잘 얼지 않는다. 자, 그래프 그려. 상표형도 마지막. 온도, 압력. 자, 순수한 비스무트의 상표형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여기가 1기압이면 여기가 1기압이면 요게 무슨 점이야? 녹는 점, 어는 점. 이게 끓는 점이지. 자, 그런데 합금이 되면 용액이 되면 야, 이 그래프 처음 보나? 자, 이게 순물질이야. 자, 용액은 어떻게 돼? 융의 곡선도 아래로 내려오고 기화 곡선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승화 곡선만 그대로. 요 노란 건 바로 뭐야? 요 현상을 뭐라 그래? 순물질보다 용액은 어느 점이 낮아지지? 용액의 어느 점 내림. 너무 중요한 거죠. 요건 뭐라 그래? 용액의 끓는 점 모릅니다. 4번의 답은 이걸 쓰라는 거예요.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의 예를 아무거나 하나만 썼으면 정답. 3번의 답은 끝났네. 어느 정도 점이 낮아지겠죠. 이거는 용액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압력을 높여서 어느 점을 낮춘 거죠. 이렇게 해서 풀이를 다 했고요. 풀이만 몇 점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틀렸어도 상관없어. 대신에 지금이라도 오늘 필기했던 거 수업했던 거 복습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알아야 돼. 왜? 아주 잘 물어보는 대표적인 화학 내용입니다. 그렇죠? 꼭 복습 좀 하세요.